여러분의 창업에 열정과 에너지를 더하는 임은정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로드맵으로 알아보는 정부 지원 사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투자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자를 구하는 방법이 쉬운가요? 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들 회자되고 있고 또 많이들 도전하시는 자본 조달 없이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조달 없이 시작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또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돈 많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또한 또 쉽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금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부 지원 사업은 정말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을 찾을 때 어디에서 들어가서 찾으실까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 제가 알려드릴 곳은 K-스타트업이라는 곳입니다. 네, K-스타트업, 포털 검색창에 K-스타트업 들어가시면요. 지금 현재 공고 중이거나 그리고 관심 있는 지원 사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이 처음이다. 근데 막상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공고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업마당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기업마당은 세부적인 나의 조건들을 검색을 넣어서 검색할 수가 있고요. K-스타트업에서 혹시라도 조금 나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잘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 기업마당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성 창업자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또 찾는 곳이 있는데요. 자,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좀 활용하시고자 할 때는 이 세 군데 사이트를 잘 이용하셔서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21년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네, 과연 무엇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2021년에 주목할 점은 중앙부처와 그 다음에 지자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네, 중앙부처에서 거의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각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중앙부처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올해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아서 눈여겨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부 지원 사업에도 로드맵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네, 정부 지원 사업에도 로드맵이 있습니다. 네, 과연 그 로드맵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한번 저랑 차근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의 로드맵으로 얘기 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 혹시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내가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처음 고민을 하고 막상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실전 창업 교육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창업 교육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글씨 좀 잘 보이실까요? 실전 창업 교육 지원 대상이 나와 있죠? 지원 대상으로는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창업자 중에 이중 업종 창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 업종 기준은 여기 지금 강의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세 분류, 4자리 기준으로 하는데요. 검색 방법은 통계청 통계 분류 포탈, 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모집 규모로는 교육생 100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전 창업 교육을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3단계로 후속 지원을 연계를 합니다. 지원 목적은 뭐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이라든지 창업 사업화 연계 및 공간 지원. 지원 대상으로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2단계 교육 수료자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10명 내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앞에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투자 유치 데모데이 출전권 부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처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서류 평가 면제가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큰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나날이 계속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비 창업 패키지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 서류 평가를 면제해 준다는 베네핏은 정말 아주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실전 창업 교육 한번 준비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로드맵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실전 창업 교육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얘기 드렸죠?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과연 무엇일까? 네, 그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지원 대상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업 공고일까지 여러분 주목하세요. 창업 경험, 업종 무관입니다. 없거나 공고일 현재, 2021년 3월 30일 기준입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이 지원 대상이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폐업 경험이 있는데 저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제가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를 해놨죠. 네, 여러분들 혹시 폐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분은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관심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근데 나는 폐업 경험이 있다.
네, 이러신 분들은 이종 업종에 한해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이들 질문이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강조해서 얘기 드립니다. 꼭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와 일반 분야가 있는데요. 올해는 특화 분야와 일반 분야를 동시에 지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매년 지원 사업은 해마다 조금 상이할 수가 있어서 내년 2022년도 공고가 나왔을 때 그 부분도 지원 대상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특화 분야는 모든 분야에서 연령 없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만 지금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보 지원 사업에도 로드맵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실전 창업 교육, 예비 창업 패키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참 이름들이 참 비슷비슷해서 저도 가끔 혼돈될 때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은요. 초기 창업 패키지의 핵심은 초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앞에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얘기 드렸죠. 예비 창업 패키지 다시 한번 제가 조금만 설명 더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 한 5,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실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제가 초기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도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네, 최대 1억 원인데 여기에는 정부지원금이 70%고 자부담 비율이 한 30% 정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야와 전략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각 주간 기간마다 집중 발굴 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템이 그 집중 발굴 분야의 주간 기간 어디에 좀 많이 부합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많이 살펴보셔서 지원을 하시기를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집중 발굴 분야는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집중 발굴 분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렇게 K-스타트업에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간사별로 딱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간사별로 집중 발굴 분야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발굴 분야를 꼭 확인하셔서 나의 아이템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주간 기간에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에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네, 창업 성공 패키지. 말들이 조금 다 비슷비슷해서 많이 좀 혼돈스러우시죠? 창업 성공 패키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청년 사관학교 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청년 사관학교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름이 창업 성공 패키지로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내 아이템이 제조다 하시는 분들은 청년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창업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스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바로 토스나 직방이
청년 사관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기업들인데요. 여기에 그래서 창업의 명문 사관학교다라는 이런 별칭도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원 규모로 보면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세종 청년사관학교가 신규 개설을 했는데요. 무려 18개 지역에 청년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청년사관학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 39세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청년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연령 제한이 있고요. 창업 후 3년 이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원인데요. 여기에도 자부담 비율은 한 30% 정도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보지원사업의 로드맵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청년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그러면 나는 3년이 넘었는데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없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3년이 넘었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창업 3년에서 7년 차가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 규모로는 최대 3억 원입니다. 네, 평균 1억 5천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차로 서류평가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뒤에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이 2차 대면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은 각 팀별로 조금 아이템이나 아니면 각 팀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지원 사업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40개사 내외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을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면서 굉장히 비대면이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온라인 통해서 저도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변화된 일상인데요. 자,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내 아이템이 비대면 쪽에 가까운 아이템이나 비대면 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비대면 육성 사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원 대상은요. 조금 넓습니다. 7년 이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여러분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지재권 취득이라든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또한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전문 주관 기관별로 특화 분야를 고려해서 인증, 기술 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비대면 분야의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하셔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비대면 쪽으로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비대면 지원 사업 눈여겨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을 쭉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쭉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 지원을 하실 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그러면 언제 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꿀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정부 지원 사업 얘기 드렸죠?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지금 쭉 저랑 하나씩 살펴보셨는데요.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기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대부분 초기 몇 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을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정보 지원 사업은 초기 3년 이내의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면 사업자 등록 발급하는 시기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서 내가 정보 지원 사업을 이용할 거다 하신다고 하면 초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연초에 내야 될까요? 연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초기 3년 이내에 기업분들에게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가 2020년도 12월에 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야말로 예비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서 지원이 하는 조건 지원 대상이 안 되시죠? 그렇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셔야 되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초기 3년 이내의 분들이죠. 그러면 초기 3년 이내의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신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내가 이제 2020년 12월에 사업자를 낸 사업자와 아무래도 성과적인 부분이 많이 좀 상이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한번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조금 꿀팁을 하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정리를 한번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실전 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게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좀 익힌다던가 아니면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너무 여러분들께 괜찮은 교육이라고 보고요. 실전 창업 교육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있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하지 않고 굉장히 고민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들 아까 핵심적인 내용 뭐였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폐업 이력이 있을 때는 이종 업종에 창업을 할 예정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내가 제조 베이스라고 하면 아까 청년 사관학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관학교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올해 주목할 게 비대면 육성 사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지원 사업 사례가 뒤에 있는데요.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면서 대신 대표님 계세요. 여자 대표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 기관에 지원을 하셔서 또 아이템도 여러분들 여성에 맞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 음료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프레시벨이라는 청년 창업자인데요. 무려 210만 개를 판매를 했는데요. 대구에 있는 지원 사업에 도전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팀입니다. 또 아까 제가 제조 베이스 청년 사관학교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청년 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혹시 그 식초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맛있는 식초만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고체 식초를 개발을 하셔서 그 고체 식초로 청년 사관학교에 도전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셔서 지금 아주 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세 번째 창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창업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강의를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창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긍정의 에너지로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